Do you know K-로? I'm Jennifer. I'm Charles. I'm Yoon. 아 부끄러운데. 그죠? 철수? 자, 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자, Do you know K-로? 한국의 법, 노동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왜 노동법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생충이냐? 뭐 아시는 분 계세요? 뭐.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기생충에서 뭐 봉준호 감독이 근로시간 준수라든지 뭐 좋은 게 좋다고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각광받으니까 여러 가지 미담들이 양산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오늘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생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봉준호 감독이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게 이제 함께 엮여져서 또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이 자막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자막을 더 넘으셔서 더 많은 K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 됐는데 어디 하나 이제 빌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법도 그렇죠. 잘 지켜야죠. 그렇죠.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주 52시간인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도 근무 시간은 우리 한국은 일주 40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 일주간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왜 최근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 이슈가 된 걸까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실 보면 탄력근로제 들어보셨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법에 있었던 제도인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주 52시간 근무를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 근무로 보고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휴일인데 이날 휴일 근로를 88 해서 16시간 일을 더 했다. 이건 휴일 근로니까 연장 근로는 아니네. 이렇게 해서 52 플러스 16 최대 68시간까지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일 근로는 연장 근로고 휴일 근로는 따로 휴일 따로 근로고. 계산한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무조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 단위로 52를 카운트한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게 되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네요. 네,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셉니다. 연장근로 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국 노동법이 매우 세요. 매우 센데 문제는 그거죠. 실제로 그렇게 매겨요? 실제로 이렇게 뭐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자주 있나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대해서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노동법은 세지만 실제로 그게 뭐 손방망이 처벌이다. 안 된다라는 건데 뭐 현장에서 두 분이 느끼시기엔 어떻게? 사실 우리 노동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러면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노동청에 왜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바로 화를 내거나 벌금을 받는다고 해도 안 내시거나 벌금을 안 내게 되면 벌금을 안 내요? 네, 벌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금만큼 유치장 아니면 노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노역을 하는 것도 이제 잡혀야 노역을 하는 건데 벌금을 안 내게 되면 이제 공개 수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하셨던 모 사장님이 제주도에 잡히셨어요. 공항에서 잡히죠. 네, 벌금 500만 원 안 내셔서 그런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왕조 시대에 살다 오셨나?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노동법은 그 직원과 관련된 건데 뭐 이런 것까지 그 국가에서 법으로 규율하냐 좀 이런 그 정서적인 부분 좀 있죠. 그 주요 법정 근로시간 비교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또 장시간 근로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52시간 근로를 제한을 했단 말이죠. 다른 나라는 그럼 어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최근에 뉴스 기사 보니까 일본 그 앞에 과로사회 해가지고 지금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한 달에 70, 80시간을 연장 근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과로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매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주변의 이제 국가들도 사실 이렇게 이 어떤 좀 경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원하는 업무 양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나라나 다 그 고민인 것 같은데요.
문화적인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랑스도 얘기하셨을 때 주 35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유럽 국가들 프랑스 뭐 이런 쪽 가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왜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해? 언제 가봤죠? 프랑스를? 얼마 안 됐죠. 한 3년 내에 갔다 왔죠. 저는 동남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핵심은 근로시간을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무의 양이 어떤 생산성을 이제 일치하게 본다라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인당 어떤 그 생산성의 개념 자체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무 시간의 제한 내지 어떤 통제가 사실 필요하진 않죠. 이를테면 창조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뭐 디자인, 뭐 이를테면 방송으로 치면 뭐 PD에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나는 12시부터 3시까지 정말 창의력이 샘솟는데 정해진 근무 시간에 또는 내가 근무 시간 상당히 통제받으면서 일하면 이게 과연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개념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기생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그 노동법엔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 직군이거나 아니면 그 근로시간에 이제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이런 그 프로듀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디자이너나 예술 연구개발자 이제 이런 분들은 재량 근로자, 자기 재량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업무 지시 특별 받지 않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그 근무를 길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일한 걸로만 딱 정하면 8시간 일한 걸로만 봐요. 이런 이제 좀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특정 직무라든가 업종에 따라서. 특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든 영화의 감독, 스텝을 제외한 프로듀서나 감독 이렇게만 좀 한정되어 있긴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업무의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예외 업종을 정할 때도 협소하게 정했겠어요? 그룹으로 나누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적용제라고 해서 관리감독자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애초에 근로시간 제한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자라고 하는 건 뭐 총괄 감독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재량 근로자, 이때 재량 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영화 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디자이너, 예술가, 연구개발자, 그리고 전문 직군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 뭐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이분들은 우리 법에서 정한 그 계산의 특례 대상자라서 아무리 일을 해도 수당도 없고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신 돈 많이 버시잖아요. 어떤 프로젝트 사업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놔야 되는 사람들이죠. 보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100시간을 일하든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 아예 사업 맨 처음에 계약 자체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산출물을 정해놓고 그 산출물을 네가 100시간을 일하든 1시간 일하든 그렇죠. 갖고 와라. 그 계약 자체가 성질이 그렇게 재량이 맡겨져 있는 거죠. 너의 능력에 따라서, 너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는 어떻습니까? 기자도 52시간 제한 받습니까? 대상이에요. 그럼 취재하고 인터뷰하다가 52시간 시간이 52시간인데 취재는 내일. 지금 기자들은 거의 52시간 넘게 일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자가 이제 감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이거는 나의 뭐 약간 소명 같은 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이거를 굉장히 빡세게 따져요. 그런데 점점 자기 생활을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벌기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풍토가 지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중에 가면 뭐 12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미국처럼 하더라도 사용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주기 싫어서 일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받는 돈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게 현재 과도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왔는데 고용주가 돼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시니어와 주니어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니까 좀 제가 그렇죠. 약간 끼인 세대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요. 사용자든 아니면 근로자든 내가 이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먼저 따져보고 어떤 뭐 직장을 갖든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쓰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그잼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도입을 했는데 이그잼트 말 그대로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적용 제외 대상자를 두고 있는데요. 뭐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 중에 관리직이거나 행정직, 전문직, 영업직군들은 아무리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수당 없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근무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액 연봉자이거나 디자이너, 예술가, 영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연봉과 관련없이 이그젠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 그리고 외투 기업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내 신분이 우리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가 되는 관리 감독자인지 혹은 재량 근로자로서 내가 제외가 되는 대상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라고 하면 수당 청구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외투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우리 업종과 우리 직무는 이런 적용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고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재량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만이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고용주와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되니? 오늘 어디까지 진행되니? 이런 식으로 뭐 사용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재량 근무라서 초과 수당 없이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돈은 정해진 만큼만 받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계약을 잘해야죠. 처음에 그렇죠. 계약을 연봉 잘해야죠. 협상을 잘하셔야죠. 처음에 할 때 어떤 계약을 잘해야지만이 뭐 변호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300만 원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법정을 끊임없이 나가고 한 2년 3년 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 사건의 난이도나 이런 걸 따져보고 수임료나 이런 것들 계획을 물론 어쨌든 계약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논의에서 그렇죠. K로우의 핵심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See you. 네, bye.